간호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 간호학과 학생이죠? 네. 네. 간호학과 들어오면서 간호사 되면서 제일 자기가 고민을 했던 게 간호사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러면서 나도 이제 해외 간호사가 좋다고 하니까 빨리 해외로 떠나야겠어 막 이런 다짐을 갖고 간호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병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병원 실제가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병원 차수라는 게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병원에는 1차의 병원, 1차 병원, 2차 병원, 또 3차 병원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빅5 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5개로 꼽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병원 5개가 있어요. 그 병원을 빅5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원에서의 복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 복지의 문제점이랑 그 다음에 지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볼게요. 먼저 병원 차수의 정의예요. 1차 병원은 그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단일 과목을 진료로 하는 병원이에요. 그냥 뭐 흔히 있는 동네 치과라든지 뭐 아니면 뭐 소아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차 병원은 종합병원인데요. 4가지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돼요.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세종의원 막 이래가지고 뭐 피부과, 뭐 무슨 내과 이렇게 합쳐져서 한 곳에서 진료를 방만 다른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그런 병원이 2차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병원 가시면 이렇게 뭐 학사라고 하나요? 무슨 자격증? 이런 면허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병원이에요. 3차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인데요. 이제 흔히 대학병원이나 아주 좋은, 좀 큰 종합병원이에요. 이거 같은 3차 병원 같은 경우는 모든 진료 과목이 있어요. 뭐 내과부터 해서 뭐 소아과, 외과, 뭐 피부과 다 있어요. 그 다음에 1차, 2차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오는 데예요. 그래서 3차 병원에서 진료를 하려면 1차랑 2차 아무 병원 가서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진료 확인서라고 하나요? 그런 서를 가지고 3차 병원에 가야 이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500병상 이상이 되어야 기준이고요. 대학병원 제외한 다른 큰 종합병원은 700병상 이상이 되어야 3차 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는 3차 병원인데요. 이게 아마 서울대학교 병원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아산병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병상 많고 가장 큰 병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빅5 병원의 복지를 볼게요. 빅5는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랑 서울 성모병원이 있어요. 네.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흥미로운 게 연봉이겠죠. 연봉이 간호사 연봉이 3,16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그곳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을 하면 의료비 전액이 감면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현대기아차 이용 시에 할인 혜택이 있대요. 그 다음에 집에 데려다주는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야간 근무 전담 간호사라고 이제 간호사가 3교대를 하죠. 이제 데이, 이브닝, 나이트라고 제가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나이트 근무,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하는, 그러니까 나는 나이트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요, 연봉 4,886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자녀 학비를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금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랑 통근버스를 운영하고요. 휴양시설 지원해주고요. 야, 삼성 서울병원 그것도 되지 않냐? 애도 키우잖아. 얘도 키우죠? 유치원 같은 거 되지 않아? 모르겠어요. 나 그 동네에 살았었거든. 근데 삼성 거기 다닌 직원들 전용 아파트랑 그거 다 있어. 삼성 키웠어. 그렇다고 합니다. 샘성. 네. 그다음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연봉 3,900만 원이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도 자녀 학비가 지원돼요. 근데 이제 주요 사항이 연세대 학생의 경우 전액 내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 다녔어. 그러면 내 자녀를 어떻게
병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성모병원이 있는데요. 서울 성모 같은 경우는 이제 가톨릭 대학교 대학병원이에요. 그 다음에 연봉 3,200만 원이라고 하고요. 네, 자녀 학비 지원에다가 의료비 감면 또 사학용 제도가 있고요. 이제 오프가 있는데 오프가 쉬는 날이에요. 네,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오프가 다른 병원에 비해 많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대학병원이 있는데요. 연봉 3천만 원 중반대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된다고 하고요. 의료비 감면이랑 이제 자녀 학자금 보조. 그 다음에 병원에 어린이집이 있대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네. 저게 초봉인가요? 네. 갑자기 초봉이라는 단어를 했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저게 초봉인가요? 네, 그래서 오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봉인가요? 네, 소봉. 제일 전문가요, 질문인가요? 면접 참여는 이었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승진의 대수가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근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 여기 대부분이 이제 대학병원이거든요. 근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중에서는 수간호사가 제일 높은 직위인데요. 수간호사가 되려면 그 대학 출신이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그런 거죠. 학연 지원 그런 거. 다니다가 다 나가겠다. 이 빅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봉도 많고요. 복지도 좋아요. 근데 굉장히 빡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대학병원 같은 경우 가보면 1년 차 아니면 4, 5년 차예요. 2, 3년 차가 없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끝까지 버티다가 아이씨 못하겠어 하면서 나가는 거. 4, 5년 차면은 좀 경력이 오래된 거예요? 네, 오래됐다고 쳐주죠. 그럼 나간 사람들은 다 뭐 해먹고 사나요? 다른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좀 좀 적게 주더라도 난 편하게 일을 해 하고 가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공무원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보건교사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직장을 다닌다거나 그런 길을 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복지의 문제점을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과 업무가 많아요. 굉장히 간호사가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일을 해야 돼요. 집에 못 가게 붙잡아 놓거든요. 그래서 초과 업무가 많은 편이고요. 이제 출산휴가도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여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애를 가졌으면은 이제 출산휴가를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병원 같은 경우가 출산휴가 기간을 보장돼요. 기간이 90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휴가 기간은 보장이 되는데 이제 내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또 일을 해야 되겠죠. 그 90일을 제외한. 그 근무 중에 이제 야간 근무와 초과 근무 정도만 제한되고 다른 근무는 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힘든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간호사 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임신 순번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뉴스에서 왔었죠.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임신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너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너는 성관계 하고 있잖아. 피임하고 있어. 넌 아이 받으면 안 돼. 너무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야 되는 일반 거예요. 기업 다니면 야 순번 뭐야? 궁금하지 않아? 네, 그래서 사회생활 끝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3교대라고 하죠. 이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침, 저녁 그리고 새벽 이렇게 나눠가지고 3교대를 합니다. 3교대를 하는 게 이제 자기가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짤 수도 없어요. 수간호사가 짜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그럼 미포이면은 밤.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네 간호사에서 병원 안에서 특히 태움이라고 하죠. 태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불로 태운다 그 태움인데요. 쪼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도 상사가 아래 사람 부하 직원 약간 쪼는 것처럼 좀 경력자가 이제 좀 높으신 간호사들이 선임 간호사가 이제 신입을 좀 괴롭히는 너 제대로 일 안 하냐? 실수하면 엄청 혼내고 그런 걸 태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태움도 있고 이제 3교대 같은 경우도 내가 쉬고 싶은 날에 못 쉬어요. 자기가 오프라고 쉬는 날이라고 했죠. 오프를 쓰고 싶으면 오프를 그 스케줄도 1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달씩 나와요.
그래서 그 전날에 나와서 그 한 달에 일을 하고 그러는 건데 내가 쉬고 싶은 날을 미리 쓰게 해줘요. 그리고 그게 수간호사한테 올라오면 수간호사는 그걸 고려해가면서 스케줄을 짜주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 타 의료진, 이제 다른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나와는 다른 간호사, 아니면 다른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랑 의사소통에 대해서 마찰이 많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도 의사를 안 듣고 맨날 간호사한테 뭐라고 하죠. 그것도 문제가 돼요. 간호사가 이제 환자의 약간 수발을 드는,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환자랑 의사소통도 되게 마찰이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죠. 간호사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간호학과 학생은 많이 뽑아도 간호사로 진출하는 애들은 거의 없고 살아남는 애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인력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죠. 이제 OECD 국가에서도 간호사 수가 평균 9.2명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은 4.6명이죠. 게다가 간호조무사까지 제하면 2.3명이라고 해요. 매우 적은 수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간호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도 질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기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나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높은 업무 강도가 되겠죠. 일이 힘들다 보니까 또 직업을 그만하고 이렇게 세계가 계속 되돌아가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 일을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 중인 개선 방안이 있는데요. 반번 전담 근무제라고 아까도 말했죠. 네, 이제 반번이 나이트 시간, 밤에 일하는 그 새벽에 일하는 시간을 전담을 해서 근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이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쉽게 마련을 하고 있고요. 경력 관리 제도라고 이제 업무 능력과 평가서 관리자 및 동료 평가를 위해 승급을 결정한대요. 그리고 이제 학력 지원 현황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대학교 이제 선배 지금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의 말씀을 들어보면 막 공부를 해요.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간호사 선배가 와서 공부를 하는데 언니 뭐 하세요? 그러면은 나 내일 시험 봐 이러면서 이제 간호사들이 막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원 그런 데서 이렇게 오대요. 실습에 들어가서 환자가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갑자기 쭉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럴 경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너무 괜찮고 동그라미 쳐주고 말을 못해. 그러면 X표를 딱 치래요. 그러면서 이제 성적 관리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그 X표가 많으면 승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돼도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힘든 길을 걷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표준 임금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간호사가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일하는 만큼 돈을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을 그만두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표준적인 그런 임금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격려와 지지를 통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예요. 소통도 잘 되게 하고 병원 내에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이제 선임 간호사랑 신입 간호사랑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내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간호 활동을 하기 위해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